그러다 보니까 돌 때부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애가 거부해도 이렇게 계속 읽어주면 된다고 이렇게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면 된다. 음, 근데 또 영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포기를 못했어요. 포기를 못하고 이제 그래서 또 봤어요. 영어 영상으로 보여주면 된대요. 이제 원서 이제 원서도 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원서도 막 이것저것 사서 드리고 이러면 어, 엄마 또 영어책 샀어. 영상을 끊게 된 계기는 사실 둘째 때문이에요. 때는 초반에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래 역시 영어를 일찍 이렇게 노출을 해줘야 돼. 혹시 집에서 영상을 많이 보나요?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영상이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뭐 영어 효과 보자고 다른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니까. 주위가 되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변화가 그래도 모아자 마을에서 열심히 하면서 변화가 그래도 또렷이 보였던 친구라서 아마 인터뷰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크리스의 음,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학원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만두고 엄마랑 같이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너 워크북 어, 쓰는 거 싫어하잖아. 선생님 워크북 안 해도 된대.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음, 이랬어. 그래도 이제 자기 뭐 친구랑 뭐 선생님이랑 하는 게 이제 또 나름 재밌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하는 거를 이제 복습이나 이제 음, 숙제를 이제 크리 선생님 방법대로 풍자 돌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번 듣고 음,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써서 하니까 아이가 훨씬 수월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웃풋 이제 활동을 이제 5기, 6기, 7기 이렇게 했나 제가? 어, 네, 아무튼 이렇게 아웃풋 활동을 이렇게 쭉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외워서 음, 읽고 이제 그것만 해도 조금 급급했었는데 나중에는 엄마 나 이거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 저렇게 말해보고 싶어 하면서 어, 이제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다 뭔가 이렇게 보태가지고 하나하나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아웃풋을 보면 항상 꼭 무슨 말을 해요. 뭐 내가 뭐 이거를 너에게 뭐 소개해 줄게, 알려줄게, 뭐라든지 뭐 아니면은 맞아. 이렇게 어떻게든 그림 구석구석에 있는 거에 말을 어떻게든 뱉어보려고. 그게 네.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네. 그동안 본인이 이제 아웃풋하며 쌓아왔던 문장 단어라던가 잘 쌓여 있으니까 이제 응용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이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기초가 쌓여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얘가 특히 성격이 그래요. 자기가 잘 알아야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음, 성격이거든요.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잘 알아야만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네,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도 사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음, 아이한테 막 읽어줄 때는 되게 싫어해가지고 막 영어책만 와도 어, 또 책 샀냐고 막 그랬었는데 원서 노출을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교재로 이렇게 단계 쌓으면서 이제 아웃풋도 하고 음, 프리스쿨 이제 정독 그 프로그램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봤던 거를 이제 조금씩 보여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음,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이제 그때는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던지 아니면 하나 정도 모르고 뭐 이 정도 아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 그 사놨던 그 원서 무더기들을 네, 조금씩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성격이 모르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조금 하기 음, 싫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훑어볼 때, 모르는 단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그냥 덮고, 넣어버리고, 원서나 이제 영상이랑, 으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위 같은 친구들은 교재가 딱 맞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와. 내가 이거를 이제 알아가면 되겠네?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음, 않고 어떨 때는 엄마 교재 뭐 본문 보여줘. 엄마 이 본문 재밌어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나름의 재미를 어, 찾고 하거든요. 근데 원서는 아직도 책은 재밌어야 하는 건데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아, 난 이거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 이러고 쉬운 거를 음, 읽으려고는 해요, 아직도. 그래서 옛날에 너무 단어를 안 가르쳐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셋째를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셋째가. 음, 그 한국어 책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뭐 모른다. 예를 들어서 뭐 공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엄마 공사 음, 뭐야? 물어보면 아, 우리가 근데 그거를 설명할 때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게 공사야. 보다 보면 알게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공사는 밖에 봐봐. 저기 공사장이 있지.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영어는 설명을 해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모국어 습득 방식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그림만 딱 보면서 그쵸. 이거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사실 성향이 어떻냐면 대충 들어요. 어,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싶은 건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그 음, 영어로 읽어주면 그냥 뭐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듣고 있고 이게 되게 집중해서 보고 하는데 얘가 귀로 정말 들어서 집중을 하는 건지 이거는 이제 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화면이랑 이제 종이 그 그림에만 집중을 하는 건지 의문이 있어요. 첫째나 셋째는 보면 영상을 보다가도 음, 항상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고 사람이랑 엄마 주희 같은 경우는 음,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셋째는 이제 효아 누나 옆에서 이제 한 거 보다가 와서 엄마 나 뭘 봤는데 뭐 기차가 이렇게 되고 뭐 악당이 나타났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또 가서 또 막 봐요. 둘째는 보면 진짜 푹 빠져서 보고 의문도 없어요. 상호작용 음.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밖에 없고 셋째는 어쨌든 자기가 보고 느끼는 바를 전달하면서 네 그래도 맞아요.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얘가 뭐를 알고 모르는지 알 수도 있고, 얘 상태가 어떤지 좀 파악하기가 좋은데, 둘째 같은 아이는, 제가 지금도 침묵기인가? 왜 안 나타나지? 네. 뭔가 되게 집중해 보이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둘째 같은 스타일이 가장 위험한 스타일. 네, 맞아요. 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그 일이 아니었으면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은 침묵기야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조금 남았네,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셋 다 맞아요. 다르고, 너무 뭐 다 달라요. 다 다르네요. 다른데, 네. 저도 하물며 어떤 제가 가진 배운 교육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습법이 진짜 달라야 되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주희 같은 맞아요. 경우는 저희 네. 첫째랑 비슷해요. 얘도 모르면 답답하고 넘어갈 네, 수 네, 네. 없고 네, 그런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은 그냥 알려주면 돼요. 찾아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뭘 안 제가 알려주고 자꾸 알려줄 걸 추측하라고 그랬어요, 해. 차라리.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영어 너무 재미없고 지겹고 아, 알려주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재밌고 또 아니까 재밌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에 따라서 꼭 알아야 재밌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추측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친구들. 기존에 이제 엄마표 영어의 틀에서 우리 아이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네, 정말 100%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아이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주희가 맏언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누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채팅창에 딱, 응, 잘했어. 멋져. 주희가 계속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을까?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심성도 너무 궁금한 거죠. 너무 따뜻해요, 아이가. 한 번씩 또 모아자 이렇게 아웃풋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보여달라 그래요. 뭐 보여주면은, 얘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엄마 얘한테 댓글 좀 써봐. 잘한다. 진짜. 그게 서로서로 좀 보면서 자극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맞아요. 자극도 받고, 나도 다음에는 좀 저렇게 말을 더 많이 해봐야지. 약간,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것도, 이제 언니들 하는 거 보면은 막 문장이 되게 길고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 나도 다음에는 그러면은 더 많이 좀 해볼까? 학원에서의 피드백도 궁금해요. 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영어 피드백을 주는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영어 공부방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인데 항상 그 수업 시간에는 영어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안 음, 되는 그룹이 많은데 이제 이 반은 주희가 항상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아, 화장실 갈 때도 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힘이 나신다고 힘이 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예쁜 학생이고, 또 본인이 자신감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영어로 네, 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이제 예전에는 너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만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쌓이니까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더라고요. 음, 자기가. 맞아요. 제가 그때 시그니처 첫 강연 때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부터, 그 다음에 문장, 쌓이면은 무섭게 늘어나거든요. 또 반복 하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그렇게 일찍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딸 때 외국 학회 가서도 발표 좀 해 이러는 거예요. 듣고 그래 발표는 내가 외우고 발음이나 이런 거는 좀 선생님 빨리 만나가지고 교정받고 이러면 되는데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큰일 났는데 싶어서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끌다가 이제 주의가 생기고, 교수님 저 임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해보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논문을 발표하고 뭐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해서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아쉽진 않지만 만약에 얘는 기회가 이제 생기면 놓치지 않는 아이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좀 생각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생각 많이 바뀐 게 사실 이제 그런 음, 기회를 잡으려고 해도 자기 뭐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영어만 사실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뭐 굳이 외국인을 왜 쓰겠어요? 왜 필요하겠어요, 외국인이? 그럼요. 영어 잘하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영어 필요하면 이제 음. 영어 나중에 배우고 이제 천천히 이제 가자 이런 생각으로 네, 새 아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커피 모코파님이 그 기억 때문에 이제 우리 네네. 새 자녀는 영어에서 좀 자유로운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일찍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 되게 공감이 돼요. 왜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생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일찍 시작하는데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다른 부모님들은 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의 아이라면 위험할 수 있고 혹시 네. 어린이집에서 그런 피드백이 온다? 그럼 좀 위험하다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영상을 보면 좀 깨달으실 것 같고 네. 주변 분들도 되게 다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럼 최근에는 네네네.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저도 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음, 들었어요. 제가 사실 주희한테 그렇게 영어에 관심이 많았는데도 영유를 보내진 않았거든요. 일반 유치원을 보냈는데, 어, 근데 그 이유가, 제 아는 분 중에 이제 그분도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이고, 이제 셋 다 음, 여자인데, 첫째는 영어 유치원을 갔더니 영어를 잘해서 이제 전국 뭐 말하기 대회에서 막 상도 타고 뭐 이랬대요. 그래서 둘째도 영어 어, 유치원을 보냈대요. 똑같은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둘째는 이제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됐는데 외국인만 보면 음, 숨는데요. 말을 안 하고 난 영어 못해. 난 어, 영어 못하니까 나 영어 시키지 마. 이렇게 완전 거부를 해서 셋째는 일반 유치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게 너무 강렬해서 주희처럼 뭔가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표현하고 이제 이런 애들을 안 그래도 지금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던져놓으면 정말 얘는 영어 거부가 올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영어 유치원은 안 어. 보내고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대신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것저것 막 많이 해봤죠. 근데 해본 것 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행동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제일 후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영상 그냥 막 보여준 거. 해석도 안 해주고. 음, 차라리 옆에 붙어서 이제 채석이나 이런 거 해줬으면은 뭐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싫어하는데 억지로 읽어주면서 해석도 안 해준 거. 제가 원서 안 음. 좋아하는 거, 지금도 그래서 원서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서책을 읽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다르거든요. 일단 저희 아이들도 싫어했어요. 목소리 자체가, 원서 읽는 목소리 네, 자체가 저음이에요. 자기가 관심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중국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일단 너무 네, 어려워서, 한자가 어려서. 누가 나한테 중국어 책을 재밌게 읽어줘도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아이가 굳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언어, 아주 관심 없어 하는 언어를 그냥 내가 읽어주다 보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아이 관심이 생겼을 때 읽어주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향 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그니처 강연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희 세 번째 시간에 얘기 다 듣고 제가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 네. 이유가 아이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공부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성향 파악을 하고 그 성향에 맞는 공부법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정도는 정말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만든 게 시그니처 강의거든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네. 영어 전공하지 않은 엄마도 요 정도는 알고 영어를 지금 주희처럼 학원에 보내더라도 네, 알고서 맞아요. 보내는 거랑 모르고서 그냥 맡기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일을 그 놀이식 영어 학원을 주 2회 가는 거 보냈을 때는 정말 학원에만 다 맡겨놓고 아예 집에서 음, 뭐 반복해준다든지 복습을 해줘 이런 생각들 안 했어요. 그냥 학원에서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거고 그 시그니처 강의 듣기 전에도 그냥 학원에서 하는 숙제만 이렇게 그냥 봐주고 음, 언어 복습을 한다든지 뭐 예습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전혀 안 했었는데 요즘엔 진짜 꼬박꼬박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음, 리딩 단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도 딱히 어려움 없이 이제 잘 따라가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크리스텐 강연을 안 들었으면 그냥 학원에서 내주는 이 쓰는 숙제 전부 다 이거 너 이거 해야 영어 잘할 수 있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음, 다 뺐어요. 숙제를 항상 애가 좀 힘들어하면 전화해서 아 선생님 얘 숙제 좀 빼주세요 이래가지고 사실 선생님 내주는 숙제의 한 30%만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하던 그 음, 단어 부분이랑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읽기를 많이 시키죠. 듣고 읽고 이렇게 반복하는 그게 거를 좀 많이 포인트예요. 아이가 눈으로 입으로 자꾸 말해보고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읽은 횟수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읽어서 안 되는 부분 체크해오고 이런 게 중요하고 숙제량이 남들보다 70%가 적기 때문에 대신에 입으로서 아, 아웃풋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둘째는 그러면 지금 몇 살인 거예요? 아까 6살? 지금 이제 6살이고 내년에 이제 7살. 한테는 자기가 읽어달라고 하지 않는 한 영어는 아예 그냥 배제를 음, 시켰어요. 그래도 이제 뭐 유치원에서 하는 영어 자기 재밌다고 막 유치원에서 이제 막 맨날 종이 쪼가리 들고 오는 거 보면 알파벳을 막 그려서 꾸며가지고 막 들고 와요. 영어 감정은 다행히 안 나쁜 것 같아요. 네, 애들 이제 셋 다 성향이 너무 다르니까 하나하나 맞춰주는 게 좀 힘들어요. 밥을 해도 반찬을 각각 다 다르게 담아줘야 되고 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아, 좋은 엄마시네요. 저는 그냥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네, 근데 맞아요. 좀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엄청 먹을 거예요.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 네, 주변에서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엄마표 영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음,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막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애들 다 재우고 막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이러면서 공부를 나름 하기는 했는데도 자극적인 썸네일만 나와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다 섞여서 뭐 3시간 원서 영어 그 뭐야 영어 영상 그리고 해석해주지 마세요. 이 네 개가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에 한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듣고 막상 음,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되게 막막해요. 그래서 계속 Q&A만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셨으면 음, 좋겠어요. 저희 뭐 카페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일단은 시작하다 보면 진짜 뭐가 문제고 뭐가 잘 안 되고 이제 이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노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발달을 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음, 기관에 안 다니고 노출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피드백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너무 감사해요. 커피 먹고 파니. 아니에요. 너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박사까지 하신 거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가방끈이 긴 저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니니까 낯선 분야고 뭔가 자극적인 그 성공 신화만 보이지 그 주변 그 음, 과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잘 만나서 아, 이렇게 또 차근차근 잘 해나가고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